자, 앞서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동기화는 이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기화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커널 오브젝트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되게 이제 비싼 자원이에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커널은 운영체제 OS 코드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링 제로 레벨에서 돌아가는. 근데 얘도 이 OS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고, 좀 무거운 자원이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용을 뭐 그렇다고 무겁다고 막 크게 막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결국 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널 오브젝트를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어디 가서 그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답은 무조건 동기화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커널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얘기들을 30장에서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몇몇 좀 프로그래밍 스킬이라고 그럴까요? 좀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을 좀 같이 예제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왜 동기화가 중요한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동기화 오브젝트가 있는데,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걸 이제 뭐 위험 섹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크리티컬 섹션은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멀티 스레드를 동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기화 오브젝트예요. 자,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모드, 아까 그 동기화 얘기를 할 때 이게 커널 오브젝트라 했잖아요. 커널 모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유저 모드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좀 싸요.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레드 동기화할 때는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프로세스라든지 뭐 다른 걸 동기화해야 된다고 아니면 이제 좀 특수하게 뭐 좀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뭐 세마포나 이벤트를 쓰지만, 보통은 멀티스레드 동기화할 때는 프로세스가 아닌 이상은 그냥 유저 모드 동기화 객체인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일단 지금 코드를 좀 볼게요. 이게 멀티스레드로 수령하기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저기 무한 루프를 들고 있죠? 거기 슬립 1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setString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고, 스레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슬립을 한 다음에 setString 함수로 자기 스레드 펑션 2번이다, 하나는 1번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함수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무슨 함수를 호출하고 있냐면 setString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setString 함수의 코드를 잘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석 처리된 이게 이제 그 동기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뺀 거예요. 에러 나는 거 좀 보려고. 일단은 인자로 어떤 문자로 된 주소가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저장할 메모리를, 그러니까 setString 함수는 메모리를 이제 힘영역에다가 동적 할당해요. 그러니까 뭐 thread 1, thread function 1, function 2 뭐 그런 거 저장할 수 있는 문자의 길이 재가지고, 이게 이제 g 언더바 pset 버퍼, 이거 이제 전역 변수거든요. 전역 변수인데, 이 전역 변수 이제 문자에 대한 포인터죠. 이게 널이 아니면 이제 프리 시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메모리를 날렸겠죠. 근데 이제 다시 할당을 하는데 어떻게? 이 문자열에 인자로 넘어온 문자열의 길이만큼 메모리 할당해서 그 문자열에다 대고, 이 여기다가 이제 뭐 스레드였겠네요. 뭐 1번 혹은 뭐 2번 이걸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게스트링 함수는 전역 함수, 얘는 또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널이 아니고 전역 변수도 널이 아니면, 그 전역 변수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문자 있죠? 그걸 인자로 넣은 여기 주소에다가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이면은 뭐 이제 false를 리턴할 거고, 널이 아니면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이 코드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널 이제 검사 다 했고요. 그 메모리가 널이 아니면 이제 풀이 시키고 그럼 다시 할당해라 뭐 이래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코드에서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지 않나? 예, 예, 맞아요. 잘못한 건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뭘 잘못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스레드가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동기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레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한 번에 같은 메모리 있죠. 여기에 접근한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되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 접근을 하는데 리드를 하려고 접근한다고 치면 만약 여기에 이제 뭐 A, B, C, D, 뭐 E, F, G, H, 뭐 I 있었어요. 그런데 스레드 1에서 라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E, F, G, H, I가 있었는데 한 이만큼 지우고 있는 과정에 만약 얘가 그걸 읽어버리면 그럼 도대체 뭐가 읽힐까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특히나 이제 이걸 이제 통칭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요. 어떤 리소스로 분류되는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전역으로 선언된 것들이 항상 이런 문제 그 단초를 제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전역으로 선언된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여러분 링크드 리스트 많이 쓰시죠?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데 그 오브젝트를 뭐 전역으로 선언해 놓고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얘한테 한쪽에서는 인설트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이제 리무브 얘는 이제 반대로 리무브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이거 10중 8구 이제 100% 문제 나요. 예. 일단 지금 예제에 문제 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드 그러니까 일단 뭐가 문제는 일단 논리적으로 문제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지금 이제 함수를 잘 볼게요. 일단 뭐 크리티컬 섹션 유저 모드 동기 오브젝트인 크리티컬 섹션을 객체화한 클래스가 MFC에서는 C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요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전역 변수로 T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로 G 언더바 피드 세트 버퍼가 선언됐죠. 여기 다 이제 전역 함수들인데 얘네들 보면 이제 아까 그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로 코드가 채워져 있고 스레드에서는 이제 그 한쪽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참고로 이런 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자원에 대해서 동시에 막 두 스레드가 막 계속 같이 막 덤벼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경쟁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레이스 컨디션이고 그리고 번역해서 경쟁 조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일단 지금 버틀 여기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모양이 어떠냐면 스레드 하나 실행하고 두 개 실행하고 예 이제 뭐 스트링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내용 보면은 뭐 스레드 apex begin 스레드 함수 이용해서 스레드 1번, 2번 실행시키고 한쪽에서는 그냥 뭐 게스트링 전역 함수 호출해 가지고 이제 그 내용 보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걸 이제 실행을 해서 보면 이걸 스레드를 하나 2번 스레드를 먼저 돌렸는데 1번 스레드를 딱 돌리면 벌써 그냥 바로 문제가 되죠. 이거 무시해 같은 거 해고 계속 넘어가 봐도 프로그램이 이제 막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프로세서가 이제 멀티 프로세서 환경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음, 여기 잘 보시면 일단은 이 예제를 좀 실행하고요. 다시 실행했을 때 작업 관리에서 보면 이 예제가 보이겠죠? 저 예제 이름이 스레드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 요거 잘 보시면 선호도 설정이라고 있는데 모든 프로세서를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CPU가 지금 4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0번 것만 써라 이래 놓을게요. 그럼 CPU가 하나만 이걸 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잘 안 죽어요. 지금 보셨어요? 아이고 넘어가는데 1번 스레드 2번 스레드가 돌고 있죠. 그 게스트링 함수 협초를 보면은 꽤 잘 돼요. 계속 2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게스트링 잘 해보시면은 언젠가 1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1번 하나 더 돌려놓을까요? 그래도 1번 이제 나오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싱글 스레드,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이걸 CPU 하나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얘랑 같이 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잘 안 나요, 이러면.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그냥 실행해서 지금 작업관리자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선호도 설정 보면은 다 쓰게 돼 있죠. CPU 4개가. 그러니까 스레드가 2개가 돌면 각각 다른 CPU가 그 스레드 연산을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만약에 여러분 PC가 CPU가 코어가 1개짜리예요. 그래 놓고 이걸 개발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개발했을 때 문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 잘 도나 보다 싶죠. 근데 이제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결국 보면은, 아이고, 엉뚱한 걸 클릭해버렸네요.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다른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멀티스레드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화장실이라는 자원. 그죠? 화장실. 집에 만약에 사람이 2명 내지 뭐 2명 이상이 산다. 2 내지 4명이 산다 그래봐요. 화장실이 만약에 1개야. 그러면 이 화장실에 뭐 A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노크하죠. 이거 왜 해요? 이 안에 누구 있나 확인하는 거죠. 없으면 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잠그죠. 락을 해요. 그때 이제 B가 와요. 그럼 얘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노크를 해요. 누가 있나? 그래서 여기서 똑똑 반응이 오겠죠. 그럼 여기 B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웨이트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A가 볼일 다 보고 나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노크 안 하고 무작정 문부터 열어봐요. 그 만약에 여기서 이 화장실이라는 자원을 점유할 때 락을 안 했다 그래봐요. 그럼 이건 이제 되게 이차 뻘쭘해지는 거죠. 화장실 문 잠궈야 되잖아요.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 예? 서로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 이런 게 이제 동기화 아까 그 게스트링, 세스트링 이게 문제가 된 것도 이게 이제 어떤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레드 하나가 있고 스레드 2번인데 이 자식은 여기다 대고 이제 라이트를 계속 시도하려는 거고 얘도 똑같이 여기다 대고 라이트를 시도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스트링이고 게스트링은 여기서 이제 리드하는 거고. 근데 하여튼 여기다 대고 계속 문자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스레드 1하고 2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예, 왜 문제가 되냐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를 들면 스레드가 1번 스레드가 그 스레드 1 함수가 setString을 콜을 하는데 한참 콜을 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1번까지 딱 수행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널이 아니네? 그럼 뭐합니까? 이제 프리하죠. 그쵸? 그 원래 게스트링 할 때 잘 죽어야 맞는데 세스트링 아예 거기서 잘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스레드가 하나 돌고 있는데 게스트링 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죽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레드가 스위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연산을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프리를 했지만 전역 변수 그러면 G 언더바 PSZ 버퍼에는 과연 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주소가 있는데 문제는 그 주소가 지금 프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날라갔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얘가 이제 계산할 때 이게 널이 아니야? 이때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 딱 끝나고 이거 연산을 끝났는데 널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뭐합니까? 라이트 해버리겠죠. 근데 다 해제된 메모리죠. 거기다 라이트 하면 이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묘한 건데 이게 이제 서로 각자 따로 도니까 이런 미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보안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신중하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하튼 간에 지금 하여튼 문제가 나는 건 이런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났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티컬 섹션을 선언한 다음에요.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문 잠그는 것처럼 여기 크리티컬 섹션으로 정해진 이쪽 코드 있죠. 여기가 수행되는 동안 락을 걸어요. 끝났으면 그때 언락해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문 잠그는 것처럼 그 전역 함수 쪽에서 네.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것들, setString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오브젝트 선언한 다음에 이쪽 코드가 수행될 때 여기 메모리 해제시키고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이쪽 부분 락을 걸어요. 게스트링 할 때도 여기다도 락을 걸어요. 이렇게 락을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놓고 빌드해갖고 해보면은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뭘 안 건드리고 뭐 이렇게 선호도 조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래도 뭐 해보면은 이제 멀쩡하게 잘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게스트링 해보면 또 잘 되고 예. 이제 스레드를 막 지금 뭐 2번 스레드 2개 막 몇 개를 실행시켰냐면 이렇게 하면 작업 관리자 같은 걸 이렇게 봐 보시면은 저기 스레드 여기 예 스레드 8개 돌고 있잖아요. 더 돌려볼까요? 9개 막 10개 10개가 돌고 있어도요 이 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반드시 요런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스레드 동기할 땐 이렇게 하셔라. 물론 동기화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게 화장실 생각하세요. 뭐 이거 뭐 뭔가 자원이 있으면 이런 거 들어갈 때 이렇게 잠그고 나올 때 이것도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만약 들어가서 얘가 안 나와 버려요. 얘 변비야. 으아. 이제 의아죠. 그럼 이제 여기는 줄 서 있는 B, C, D는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머리 이제 이마에 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 한 20분 안 나와 버리면 그죠? 큰일 나죠 이제 이러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특정 스레드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원을 지가 점유하더니 이 자식이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스레드들도 이 자원을 점유하려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락을 거니까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아무 짓도 못하게 돼요. 그 이런 경우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데드락이라고 그래요. 데드락. 데드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스레드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덜 되는데 프로세스 동기할 때는 이게 또 틀려져요. 예, 또 틀려져요. 일단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주요 내용은 정리한 것 같고요. 뭐 용어 정리한 책이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동기화 객체로는요. 커널 객체로는 뮤텍스 1번 첫 번째로는 뮤텍스가 있어요. 뮤텍스 1번. 그 다음 또 뭐 있냐면은 이거 말고 세마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커널 오브젝트고요. 크리티컬 섹션 요거는 이제 어디?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 동기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멀티스레드 동기화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스레드 동기화까지밖에 안 돼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여기 커널 오브젝트 있죠. 얘네들 이놈들은 얘는 다 돼요. 만능이에요. 스레드도 되고요. 스레드뿐만 아니라 뭐도 되냐면 프로세스까지 돼요. 근데 크리티컬 섹션은 프로세스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스레드 동기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뭐 스레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까지 동기화 가능하다. 이런 애들 사용하시면. 근데 크리티컬 섹션은 어디만 된다고요? 예, 오로지 스레드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크리티컬 섹션은 그리고 자원이 이제 비용으로 치면 좀 싸요. 그러니까 스레드만 동기화할 일이 있다. 그럼 이거 쓰세요. 그럼 스레드 동기화하는데 뮤텍스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될 건 없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 뭐, 4명이 타고 갈 수 있는, 40명이 탈 수 있는 뭐 트럭, 차가 있다, 버스가 있다, 그렇게요. 만약에 근데 어디 뭐 A라는 데서 B까지 가는데, 예, 뭐 목적지가 이런데, 여기 이쪽으로 가는데 차를 타는 방법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1인용 뭐 오토바이. 그 다음에 뭐 4인승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40인승 버스를 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40인승 버스를 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더 들잖아요. 기름값 더 들고,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을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갈 거면 제일 자원 적게 먹는 걸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40명, 50명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그때는 이걸로 안 되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이제 동기화하는 부분, 이거가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뭐 1009페이지에 이제 뭐 관련된 메모리 락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될 게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효율의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효율. 무슨 얘기냐? 어떤 코드가 이렇게 막 수행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락을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락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코드가 수행되는데 대략 한 1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주기가 막 10ms 주기, 막 어떤 건 200ms 주기, 어떤 건 100ms 주기로 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놈이 뭘 하나를 하는데 여기를 에러 맞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막 1초 막 10초 되는 걸 막 다 락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크리티컬 섹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뭐 뮤텍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버리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10ms 빠르게 연산 다 끝내고 여기 이제 딱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1초째 락하고 있잖아요. 그냥 좋든 싫든 나머지 그럼 뭐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990ms 정도를 그냥 웨이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얘들 다 마찬가지죠.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효율이 빡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고성능 멀티 프로세서 막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락을 너무 남발을 하시면 결국은 무슨 CPU가 막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컴퓨터처럼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락을 거시고 언락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 접근이 자원이 메모리가 엉키거나 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이런 락킹하는 이런 막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데드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드락은 뭐냐? 그러니까 A라는 스레드가 있고 B라는 스레드가 있는데 얘가 X라는 자원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얘는 Z라는 자원을 Y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근데 A가 Y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B는 다시 X가 필요해진 거고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얘가 이제 X를 가지고 얘가 Y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얘가 내려놔야 B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이걸 Y가 또 B가 Y를 내려놔야 A가 Y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 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건 내려놓지 않은 채. 그럼 이건 100%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실행이 멈춰버려요. 중지가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시 정지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의 중지나 다름없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Y가 어베일러블해질 가능성은 없죠. A 입장에서는. 그 B 입장에서도 X가 어베일러블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켜버린 거. 이렇게 이건 논리적인 문제죠. 그죠? 논리적 오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흐름을 멈춘 상태인데 이런 걸 데드락이라고 해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일단 이걸 가지러 가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한 100ms, 한 1초 정도를 이걸 얻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하든지,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자원을 점유할 때는 일정 시간 항상 저 시간 정해놓고 써야지 무작정 계속 들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200, 2000ms다 그럼 그거 들고 있다 얘들 릴리즈를 해줘 버려야죠. 그럼 얘가 양보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A가 이걸 갖게 됨으로써 뭐 X를 내려놓고 그걸 다시 B가 가져오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자, 아까 그 스레드 문제 예제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뮤텍스 객체로 g 언더바 cs라고 제가 이래 놓을게요. 이래 놓으셔도 돼요. 이래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놔도 써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왜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까? 얘는 프로세스 동기화용이에요. 40인승 버스라고요. 근데 지금 두 사람 타고 가려고 40인승 버스를 부를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택시 타고 가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크리티컬 섹션이나 뮤텍스나 다 똑같은데 여기서 뮤텍스로 가면 이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로 여기 잘 보시면 싱크로 동기화 오브젝트에서 락 할 때 타임아웃 줄 수 있잖아요. 이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냐면 무작정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어베일러블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래 놓으시면 1000ms 동안 기다렸다가 만약에 어베일러블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무작정 여기 그냥 진입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문제를 진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뮤텍스는 그게 되는데 크리티컬 섹션도 시간을 줄 수가 있는데 크리티컬 섹션은 줘봤자 실제로 동작 안 해요. 이 시간 타이머가 동작하는 거는 뮤텍스에 하네요. 그러니까 뮤텍스에 대해서는 이게 되는데 크리티컬 섹션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데드락 얘기와 함께 1013페이지 뭐 이런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구나 뭐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기화 관련돼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세마포거든요. 세마포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예제를 좀 실행 화면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하죠. 일단 실행 화면을 좀 볼게요. 뭐 일단 예제다 실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예제는 스레드 10개가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그 스레드가 0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항상 몇 개만 돌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예제예요. 이거는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액티브 된 게 몇 개냐인데 보통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잠깐 달라지게 나왔지만은 결국은 3개예요. 그러니까 뭐 6개가 나오는 경우는 그 락해서 막아놓은 부분 있죠. 거기 빼고 나머지에 동시 접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아니면 항상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화장실 가지고 이제 화장실 한 자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무실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디 하여튼 사람이 쉽게 말해서 10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화장실 갖고 계속 예를 드니까 좀 그런가요? 이게 막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화장실 써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 되겠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이 만약 1개 같으면 1명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9명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죠? 여기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3개 같으면 화장실이 이제 A, B, C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번 사람 와서 줄 서서 2번 여기 3번 여기 들어가면 이제 4번부터 그냥 줄 서 있으면 돼요. 이 중에 누구 하나 먼저 끝나면은 개 빠지고 1명 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최대 3명.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한 스레드 혹은 한 무언만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동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때는 세마포로 동기화를 하셔야 돼요. 제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동기화를 하시면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세마포인데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있죠. 특히 이제 서버 네트워크 서버를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세마포 쓸 일이 좀 자주 좀 생겨요. 그때는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솔직히 서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1번 클라이언트 2번 얘가 클라이언트 3번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떤 자원 하나를 놓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웹서버다 그러면 HTML 화면 이렇게 전송해서 웹화면 이렇게 화면에 뜰 거 아니에요. 이걸 전송해 주는데 뭐 한 동시에 하나만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동기화해서 한 번에 하나만 하니까 이거 보내는 동안에 얘네 둘은 웨이트 걸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2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고 있으면 2개는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얘는 웨이트하고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2개.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뭘로 동기화하라? 세마포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만 됐다는 뮤텍스로 하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예제가 그 세마포 예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예제고요. 일단 주요 코드를 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지요. 일단 그 뭐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예제를 직접 따라서 하세요 뭐 이래놨는데, 뭐 일단 전역 변수로 스트링 이제 어레이로 이제 C스트링 오브젝트를 10개 선언을 했어요. 사실 이것보다는 C스트링 어레이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템플릿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좀 이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세마포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게 3에 3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이게 지금 예제에서는 요게 3이고 최대가 3이다. 그러니까 이니셜 카운트가 3이고요. 최대 값도 3이다 이거예요. 세마포에 이름 줄래? 뭐 이런 거. 보안 속성은 어떻게 할까? 참고로 커널 오브젝트들 있죠. 얘네들은 그 스레드나 프로세스 그때처럼 이름이 주어진다라든지 어떤 보안 속성을 준다든지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어떤 소유의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또 곁다리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덤비면 이게 참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안타깝지만 못했습니다. 요것만 좀 따로 떼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책이지만 제 책 중에 윈도우 프로그램 고급편이 있어요. 고급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서 보시라고는 참을 말 못하겠는데 빌려 보실 때가 있으면 한번 빌려서 이런 내용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보안 속성 관련된 것들 내용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맥시멈 카운트가 3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니셜 카운트는 그럼 뭐냐? 이걸 이제 1017페이지에 나는데 락 함수를 허용할 스레드나 프로세스의 수예요. 그러니까 락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반드시 이거는 이제 0 이상의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1 이래나 버리면은 이거 말이 세마포지 이래 버리면 뭐 뮤텍스나 뭐 똑같아져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값이 맥스 값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3개만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요렇게 33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제에서는 뭐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이벤트 하나 성론해서 뭐 스레드 종료되는데 메모리 링나는 거 막으려고 뭐 이제 이벤트에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종료 이벤트 그 이벤트 오브젝트죠. 근데 요거 이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 지금 false true로 뭐 이렇게 세트된 저게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초기화는 세트가 안 된 상태로 돼 있고 자동으로 이제 리셋되는 형태로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조금 모르시겠죠? 이건 이벤트 할 때 할게요. 지금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계속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스레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마포 오브젝트 여기 이제 스태틱 멤버로 이제 멤버로는 넣어놨는데 이게 스태틱 멤버예요. 이거 잘 보셨으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스태틱으로 해놨어요. 스태틱으로 해서 스텝 4에서 스태틱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언 가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스태틱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스태틱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는 마리주어 메서드지 전역 함수죠. 멤버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밖에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디스포인터 접근이 안 되니까. 하여튼 여기서 인저로 넘어온 게 인덱스다. 뭐 인덱스로 인티저로 캐스트 해가지고 인덱스로 보고 이제 뭔가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렸냐? 여기서 이제 EXIT 이벤트 있죠? 그러니까 10ms 간격으로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락을 걸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락해서 언락하는 요 사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스레드가 웨이트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사실 웨이트 상태는 언제 빠졌냐면 요 밑에서 빠진 걸로 해줘야 되나?
예,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웨이팅 여기보다는 여기다 해줘야 조금 더 어울릴 것도 같네요. 지금 스레드가 돌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웨이트 상태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그 아무튼 뭐 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 뭐 회색 글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스레드가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돌 거냐면 이 스레드가 10번 호출돼. 이 함수가 실행하자마자 그 10번 돌아가는데 그럼 얘는 종료 이벤트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 이벤트를. 근데 종료가 안 되면 얘 지금 뭐라고 했냐, 슬립해갖고 지금 100ms 간격으로 락 걸고 언락 걸고 요 사이에다가 자기가 해당한 자기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시스트링 오브젝트에 나 돌고 있다, 아니 나 이제 웨이트다,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사이는 몇 개까지요? 몇 개까지 진입할 수 있어요? 예, 3개까지 진입할 수 있다. 3개까지 진입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3개까지.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스레드 실행시켜가지고 돌리고 뭐 이런 내용 보시면은 이제 타이머 돌려가지고 뭐 1분에 한 번씩 이제 활용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락이 한 번 걸렸다 그럼 락 카운터가 올라가겠죠? 또 락을 걸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3번째까지 되면 이제 스레드 그 3개 중에 어떤 놈이 또 똑똑했는데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어베일러블 해질 때까지 하나는 웨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돌아가는 스레드는 항상 몇 개밖에 없다? 예, 3개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거를 예, 이제 예, 요렇게 돌아가는 형태, 이걸 이제 세마포라고 한다.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서버 같은 걸 개발할 때 좋으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았는데 이벤트 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네, 정리를 좀 하나 합시다. 이거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네? 크리티컬 섹션으로 동기화하는 거 뮤텍스 세마포까지 지금 다 배웠는데 요 이벤트는 조금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이벤트 얘기를 다루기 전에 하여튼 여기까지. 여기 프로세스 동기화하는 거다. 얘는 스레드 동기화 전형이다. 뮤텍스나 크리티컬 섹션은 동시에 접근한 자원,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 세마포는 그 자원에 동시에 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여러 개가 접근하는 걸 허용해도 될 때, 그럴 땐 세마포를 써라.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세마포, 그 다음 그러니까 뮤텍스, 제일 싼 거, 가격대 성능이 제일 좋은 거 크리티컬 섹션. 그래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가급적 크리티컬 섹션으로 동결을 해라. 프로세스 간에 동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라? 예, 뮤텍스와 세마포를 써라. 나중에 이 뮤텍스와 이벤트 오브젝트를 합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구현하는 어떤 프로그램 기능, 자동 업데이트, 인터넷 업데이트, 뭐 그런 것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만 쓰일 가능성은 잘 없어요. 다 합쳐져서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떤 것을 동기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전역 변수라든지 하여튼 전역 객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예, 접근할 때 멀티스레드에서 세마포로 동기화를 해주시면 문제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겠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